이야기. 새싹 순과 함께하는 수학 수다방 맥스토리즈 그 128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영쌤이요. 안녕하세요, 순이요. 예, 128 이게 네. 7제곱입니다. 좀 그만. 2의 7제곱은 128. 예. 그래서 네, 이것도 네. 괜찮네요. 이거 네. 외우는 방법. 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린 뭘 알았냐면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쌍, 이 무수히 많다는 걸 예, 알았습니다. 즉 피타고라스 삼쌍이 네. 무수히 많다. 까지 이제 알아냈어요. 네. 이걸 알아낸 사람이 디오판토스. 디오판토스. 그래서 이 내용을 수론이란 책에 실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네. 그리스의 저작들이 대부분 많이 소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타버리고 이제 사라졌는데 다행히 이 수론이란 책은 뒷세대까지 잘 전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8세기에 프랑스의 어떤 인물의 손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인물일까요? 이 사람은 원래 이제 법관이었어요, 판사. 근데 자신이 판사로서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내릴 수 있으려면 수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수학적 사고를 익혀야 된다. 그 판단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독학으로 수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뭐를 가지고 공부하냐? 수론책을 구입을 해서 독학으로 수론책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구하기가 쉬웠나 봐요. 뭐 귀족이었으니까요. 이때도 책은 대단히 귀한 물건이었지만 어쨌든 독학으로 수론책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 아마추어 수학자의 황제예요. 황제까지. 예. 어느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좀 짐작이 되죠. 네. 어마어마한 암산가였대요. 암산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뭐 손으로 적고 뭐 이러지 않았답니다. 웬만한 계산은 머리로. 예, 머리로 그냥 다 처리를 할 정도로 암산 능력이 뛰어났었다고. 암산을 많이 해요. 하다 보면 머리가 좋아질까요? 좋아지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암산 능력도 길러지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수학 전문학원이 한때 대한민국을 휩쓸었어요. 휩쓴 적도 있어요. 뭘까요? 프랑스어로 팔로마? 페르마입니다. 팔로마? 팔로마. 과거 이름 같은데? 그래서 페르마. 페르마라는 인물입니다. 페르마 수학학원이 아직도 몇 군데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아, 그래요. 예, 이 사람이 이름에서부터 따온 페르마. 겁니다. 이 페르마라는 인물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 독학으로 수론을 공부해서 아마추어 수학자의 황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었어요. 살아생전에도 수학을 꽤 잘해. 그러니까 수자랄이겠죠. 별다지라면 수자랄. 모두들 꿈꾸고 있는 거가 예. 아닐까 싶네요. 수학을 꽤 잘한다라고 이제 소문이 나 있었던 인물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여전히 뭐 그냥 수학자는 아니니까 수학자는 아니야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수론책을 공부하면서 책마다 사실 뒤에 조금씩 여백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백에다가 위에 디오판토스가 남겼던 어떤 수학적인 명제, 정리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자기가 새로 발견한 것들을 낙서처럼 적어놓는 거예요. 위와 발견해서 나는 이러한 새로운 발견을 했어. 근데 뭘 안 썼냐 하면 증명을 다 안 쓴 거예요. 그냥 암산해봤더니 됐네? 뭐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만 좀 적고 증명을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의 여백의 낙서들을 결론만 나왔네요. 예, 그렇죠? 많이 남긴 거죠. 그게 이제 47개 정도? 47개인가 8개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요 역에 잘 모르겠으니까 47역에 이러한 새로운 명제들을 남긴 거죠.
그리고 이제 페르마가 죽고 난 다음에 페르마의 아들이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고집 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냈나 보죠? 예, 이 새롭게 아버지가 남긴 이 내용들만 책으로 이제 다시 한번 출판을 하게 되죠. 아, 근데 이 담긴 내용들이 그때 당시 수학자들이 느끼기에 뭐 말도 안 되는 뭐야? 이런 거야? 놀라운데 이게 정말 돼? 이게 맞아? 뭐 이런 식의 확인 작업들을 하기 예. 시작했나요? 놀라운 명제들이 꽤 많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증명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맞네? 증명이 돼요. 놀랍게도 대부분 다 맞다라고 증명이 되고 오류가 발견된 게 아마 한두 개? 한 개에서 두 개 정도에서 아마 굉장하네요. 예, 잘못된 오류가 발견이 됐는데 끝끝내 두 개의 명제가 증명이 잘 안 되고 남아있게 됩니다. 아, 해결을 못했나요? 예, 수학자들이 해결을 못하고 예, 이건 잘 안 되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까 자꾸 쓰네. 예,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ABC의 쌍은 몇 개 있다고요?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고 지난 시간에 이거에 대한 증명이 있었잖아요. 네. 증명 과정에 이렇게 수론책에 있었던 거죠. 그 여백에다가 페르마가 뭐라고 썼냐면 봐봐요. A의 세제곱 더하기 그럼 B의 세제곱은 C의 세제곱을 만족하는 이러한 자연수 ABC는 어떨까요? 그렇게 던져놓고만 했어요? 아니요.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제곱이 되는 이러한 자연수 ABC상은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무한해요. 네. 그러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C 세제곱과 같아진 그러한 자연수 ABC는 몇 개나 있을까? 글쎄요. 그죠? 궁금하지 않아요? 네. 궁금하지 않아요. 하세요 좀. 알겠습니다. 궁금해할게요. 네. 몇 개나 있을까 궁금해할 법하죠. 네. 그러면 4제곱 더하기 4제곱은 역시나 궁금해요. C의 4제곱이 되는 이러한 자연수는 그쵸. 몇 개나 있을까? 5제곱은 어떨까? 그런데 그런 자연수 ABC는 단 한 개도 한 쌍도 없다? 없다. 이걸 어떻게 증명했어요? 증명 안 했다니까요. 아, 못했다 그랬죠.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몰라요. 아, 그 팔로마라는 예, 사람은 예. 여기에 한 개도 없다라는 걸 예, 그래서 적어놓은 거죠. 여백에다 이제 뭐라고 썼냐면 n이 2일 때 말고 3 이상이 되면 제곱일 때는 무수히 많았는데 3보다 커지기만 하면 크거나 같아지면 세제곱이든 4제곱이든 5제곱이든 A의 n제곱 더하기 B의 n제곱은 C의 n제곱을 만족하는 쌍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 자연수 A, B, C의 쌍은 한 쌍도 없다. 이렇게만 적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랬으면 그냥 넘어갔겠죠. 그렇죠. 나는 이 정리의 증명에 대한 놀라운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지금 이 책의 여백이 부족하다고? 부족하다고요? 적어서 못 찾겠다. 뭐라는 거예요? 이러고 죽었어요. 어쩌라는 거죠? 와 이게 이 아이디어가 뭔지 그렇죠. 갑자기 그 아이디어가 궁금하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죽었단 말이죠. 놀라운 아이디어가 뭘까 도대체. 그리고 실제로 찾아봤더니 없어. 없는 것 같아. 뭐 찾아지질 않아. 세제곱일 때부터 아무리 찾아봐도 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수학자들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증명하려고. 다 일일이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대응해서. 예. 어마어마한 사람 네. 좀 이따 이야기해 줄게요. 아, 이걸 증명하기 위한 노력들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 같으면 반례가 발견돼야 되는데 음. 반례도 발견이 안 되고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왜 맞는지 일반적으로 증명을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여러 수학자들을 정말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 개가 증명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두 개 중에 하나는 그나마 좀 증명이 됩니다. 그게 이제 소정리라고 해요. 페르마의 소정리. 그리고 이것을 페르마의 대정리라고 부릅니다. 되게 자연수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비슷하게 들은 것 같은 기억이 나죠. 예, 그때도 아마 잠깐 이야기했었을 네. 거예요. 그 얘기겠죠? 예. 음. 그래서 페르마의 정리 두 개 뭐가 안 됐고. 예, 페르마의 대정리라고 음. 부르게 된 거죠. 소정리와 대정리. 예. 음. 그래서 이 문장이 그 한양대 문제랑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요. 한양제 문제를 잊어버렸어요. 아, n이 3 이상이면 맞아. a n제곱 더하기 b n제곱은 2를 만족하는 네, 맞습니다. 양의 유리수 A, B, C. a, b는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는다. 않는다. 물론 n이 자연수일 때요. 네. n이 3 이상이면 x의 n제곱 더하기 y의 n제곱은 z의 n제곱을 만족하는 자연수 x, y, z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페르마의 대정리잖아요. 네. 요 식의 양변을 z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요. z분의 x의 n제곱, z분의 y의 n제곱은 1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x, y, z가 다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양의 유리수, 얘도 양의 유리수.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a, 얘를 b라고 표현하면 바로 이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 이 두 개의 문장은 사실은 같은 문장. 네,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수적 능력이 좀 발달한 친구들이라면 아마 바로 눈치챘을 거예요. 아, 이거 페르마의 대정리구나. 너무 유명한 정리니까. 당연히 얘가 참이에요. 그러니까 부정문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페르마의 대정리에서 모티브를 받아가지고 만든 문제가 한양대 수준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문제가. 그렇군요. 당연히 학생들한테 참고지수 가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 증명이 책 한 권 분량이거든요. 못합니다. 대학생들도 거의 못할걸요?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마 지구상에 몇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많은. 아니, 어려운 명제예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부정문을 만들라는 그 논제의 모티브는 바로 요거였던 거죠. 그래서 두 문장은 완벽히 일치하는 거였고. 이 사람들이 환장하겠는 게 정말 페르마는 이걸 증명했을까? 아이디어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 아이디어는 올바른 아이디어였을까? 그거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거의 300년 동안이나 풀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학자들의 도전과 좌절을 이끌어냈던 그런 명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어쨌든 조금 풀렸고 이거는 완벽하게 풀리진 않았나요? 아니요. 그래서 이것이 이것도 누가 풀었다. 20세기 인류가 반드시 풀어야 할 7대 수학 난제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연수할 때. 결국 풀렸죠. 그래요? 예. 20세기가 지나기 전에 1995년일 거예요 아마. 그분은 누굴까요? 궁금하네요. 앤드류 와일즈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앤두가 아니라 앤드류 와일즈라는 영국의 수학자입니다. 10살 때 이 이야기를 보고 자기가 하겠어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학과로 가서 천재군요. 수학과 교수가 되고 이 한 문제하고 11년을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래서 처음엔 한 7년간 이 문제를 고민을 해서 1991년도에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근데 이제 논문이 반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논리적인 비약이 있으니
그 비약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데 다시 4년이 더 흘렀던 거예요. 그래서 1995년에 결국에는 이제 논문 인정을 받게 되고 볼프스케일 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상인지 다음 시간에 네, 이야기하도록 궁금해지네요.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